자, 65회 거 TAT 그 기출문제입니다. 먼저 필기 가진 실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모레 산업이에요. 여기 AT는요, 참고로 뭐가 회사 이름을 꼭 알아야 되고 무엇을 제조하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무슨 화장품 제조하는 거구나. 화장품이 내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자, 여기에 보셔서 자, 1번 실무 수행해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부가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한국세무서하고. 실무 수행의 또 두 번째 거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저기는 반드시 코드를 입력한다. 요 타계정 대체는요, 여기에서는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에 8번 타 계정으로 대체라는 것이 있죠. 요거 항상 요거는 대변 항목이죠. 대변에 우리 8번 타 계정으로 대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이 이 것이고,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에 매입 매출 전표는요, 여기에는요, 차변에 6번 의제 매입세 차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 차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7번 재활용 폐자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AT는요,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를 우리가 제외시켰습니다. 시험 출제에서.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타계정 대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채권, 채무, 예금거래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채권은 여러분들 우리 거래처에 꼭 등록하는 거야.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받을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받으러 그 다음에 뭐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선급금, 그 다음에 미수금, 이런 거 등등등등들이 채권이 꼭 거래처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무는 요거의 반대죠.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그렇죠?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선수금, 그 다음에 미지급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채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금이 꼭 들어갑니다. 여기는요, 보통 당자예금 들어갈게요. 당자예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거는 꼭 은행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꼭 무슨 은행 코드가 꼭 들어갑니다. 은행이 꼭 거래처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여기 뭐지?
K랩하고 달리 요거는 딱 세 가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 이해갔습니까? 요걸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제일 중요한 자금 관리입니다. 자금 관리. 요 자금 관리는 받으러 온가 지급원 분계 시 꼭 거래처 입력 후 적혈안에 F3번 여기는 F3번입니다. F3번 클릭 후 선택 후 하단부에 어음 상태, 어음 번호, 확인 수정. 어음 번호에서는요, 어음 번호에서 F2번 F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인이 먼저죠. 확인 및 수정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지급 어음이 어음 등록은 꼭 지급 어음이 대변의 붕괴 시에만 어음 등록을 한다. 꼭 지급어음이 대변의 붕괴 시에만 어음 등록을 한 후에 어음 번호에서 F2번 선택. 이걸 꼭 잊어먹지 마십시오. 받으러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범위니까 여러분들 제가 표시를 빨간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재경비는 500번대, 판관비는 800번대 경비로 간다라는 것은 뭐 보통 동일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별 있게 잘 해 나가셔야 됩니다. 요것은 제가 요걸 꼭 해놨으니까 요거 잊어먹지 않도록 하세요. 요 채권, 채무, 채권은 더 많아요. 유동성, 장기부채 뭐 많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많습니다. 요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겠고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셔서
하시기 바랄게요. 이거는 뭐 배웠던 것들이니까 이거에 많고 여기 예금에는 당좌 보통 정기예금, 정기적금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 꼭 은행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잊어먹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뭐 다시 뭐 여기 채권 얘기한다면 여기 뭐야 채권에는 또 여러분들 또 많아요. 원래가 여기 가지급금, 가지급금 제일 많이 나와서 여기 어떻게 적어두더라. 여기는 가수금, 여기 더 추가할게요.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고 계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시면 들어가겠습니다. 거래 자료 입력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 자료를 들어가셔서 들어갈 테니까 준비를 하시고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 1번 문제 여러분들 보셔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영수증이에요. 간이 영수증. 자, 간이 영수증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형광등, 공장의 형광등을 교체하고 대금의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 2차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원명상의 일반 과세사업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은사업자, 원명상에는 일반 과세사업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거래자료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래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뭘로 분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수선비로 처리해달라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수선비로 처리해달라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2와 2는 입력하고 1은 우리가 불러오게 하시는 거죠. 서식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셔서 자, 그대로 우리 일반전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몇 월 며칠 1월 15일 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계는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차변에 공장이니까 수선비가 당연히 몇 번대가 되겠습니까? 500번대 얼마? 2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죠. 보통예금은 무슨 은행입니까? 예, 국민은행, 국민보통 들어가셔서 20만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놓고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수증 수취명세서 들어가라 했죠? 여기 오른쪽,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날짜를 그대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2023 0115 그리고 원명상에 그 다음에 누구죠? 최시현 주소가 서울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29-8 사업자 번호가 120-21-12348 금액은 20만원 이렇게 쳤습니다. 자, 여기에 공장의 형광등 여기 21가지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되죠?
가산세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 요거는 뭐죠? 네, 수선비죠. F2번 수선비. 형광등 교체. 간단하게 써주시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해서 불러오기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는 뭐 해당 사항은 없죠. 그렇죠? 이제 여기 있는 거 12만 5천원은 위에 거야. 위에 거. 그렇죠? 우리는 20만 원 또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해당 사항이 지금 들어가 있질 않죠. 그렇죠? 20만 원 여기는 영수 제출 명세서죠? 요거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여기 21가지에 해당이 되면 어디 되겠습니까?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작성했습니까? 자, 그래 놓고 종료하실 때 꼭 이렇게 나옵니다. 작성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정부 보조금에 의한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형자산 구입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 유형자산 구입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먼저 무슨 금액이 나왔어요? 막기 신금액이 나왔어요. 그렇죠? 막기 신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항목이죠? 차변 항목이죠. 그렇죠? 차변 항목입니다. 꼭 읽어보실게요. 중소벤처기업의 진흥공단에 보조금은 운영자금 충당 목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다. 자, 뭡니까? 뭐라고 나왔죠?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으면 요 보조금은 상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항상 뭘로 분개한다? 장기 차입금으로 분개가 이루어집니다. 장기 차입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환할 예정일은 2025년 3월 10일이기 때문에 우리 1년이 넘으죠.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왔죠. 이런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산업부 지원의 보조금은 산업부 지원 2억은 생산설비의 취득 예정 목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보통 예금으로 받을 거란 말이야. 네, 보통 예금이요. 이 보통 예금 수령 시 정부 보조금은 몇 번? 보통 예금이 몇 번이야? 103번이죠? 그러면 정부 보조금은 104번을 가지고 움직여 줘야 됩니다. 요거를 상환할 의무가 없는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분개가 이루어지는 거야.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장기 차입금으로 분개가 이루어지지만 상환할 의무가 없는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밑에 나온 것처럼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해서 분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요걸 그대로 분개하시기 바랄게요.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분개하시면 되겠네요. 날짜는 매달 며칠? 2월 11일 거 먼저. 자, 차변에 보통 예금 무슨 은행? 국민은행. 얼마? 1억.
그 다음에 대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고 나왔죠. 얼마? 1억. 이렇게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월 15일 거. 상환할 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사면의 보통예금, 국민보통, 얼마? 2억. 그 다음에 대변에 정부보조금, 정부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해가십니까? 여기 241번에 있는 거 잠깐 제가 104번 치고 말씀을 드릴게요. 2억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아까 241번 계정 과목 적요 등록에 들어가셔서 241번을 보시게 되면 정부보조금이 여기에 성격이 관계가 240번하고 연결되어 있네. 이건 소프트웨어의 정부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내가 쓸 때 정부보조금을, 이 정부보조금을 우리가 입력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를 내가 이 보조금을 소프트웨어에 썼다라고 하죠? 그러면 분계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차변에 정부 보조금 번호 몇 번 거? 104번 거. 대변에 있던 104번 거 차변에 가서 없어지고요. 대변에 소프트웨어 썼다 그러면 정부 보조금 요거는 몇 번째 거? 241번 거 소프트웨어 거, 요거 241번 거 정부 보조금 2억을 이렇게 분계해 줘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꼭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그리고 사변에 뭐 소프트웨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놓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고 하면 정부 보조금 했으면 그 다음에 차변에 여러분들 뭐예요? 소프트웨어 얼마? 2억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2억 원 이렇게 분계해 줘야 됩니다. 2억을 이렇게 두 번 해줘야 돼요. 정부 보조금을 받을 때 한 번 했지만 우리가 쓸 때는 정부 보조금 그래서 여기 있던 대변에 있던 거 있죠? 이게 어려워요. 예, 요거 정부 보조금을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고 소프트웨어에 정부 보조금을 우리가 갖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분계하는 사변의 소프트웨어 2억, 대변의 보통예금 2억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야. 두 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때는 이렇게 두 번 분계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 풍보서라고 나왔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 풍보서입니다. 자, 국민연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이 빨간색이 들어왔죠? 차지신 금액이 들어왔네요. 그럼 이거 무슨 변에 들어갑니까? 대변에 들어가죠. 자, 공장에 근무지 중인 김태형과 본사 관리부에 근무 중인 윤서연의 2월분의 국민연금 결정내역 본고서이다. 2월분의 국민연금 국민은행 보통연금정지에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국민연금 납부일은
거래처를 입력하시고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은 세금과 공값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요 뭐라고 분개합니까? 예수금이라고 분개하지요. 그 다음에 회사가 부담해 주는 세금은 원래 복리후생비예요. 그렇죠? 단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은 뭘로 처리해준다?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금과 공과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세금과 공과나 세금과 공과금이나 뭐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해서 분개가 이루어집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월급 줄 때 우리가 분개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요. 급여 지급시는 분개 어떻게 돼? 차변의 급여 얼마 이렇게 치겠죠.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금. 그렇죠? 예수금 얼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금이 만약에 그냥 10,000원이었다. 요거 개인 부담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나머지가 보통예금이다. 보통예금은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분개가 이루어졌다 봅시다. 그럼 납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세금 납부시. 세금 납부할 때 분개 어떻게 했습니까? 차변에 예수금. 그렇죠? 예수금 10,000원.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 20,000원. 그리고 여기가 복리후생비 얼마? 10,000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죠, 원래가. 그렇죠? 왜? 여기는 개인만 부담하는 거고 납부할 때는 회사까지 부담하는 거니까.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요 예수금이 말하자면 두 사람 거다. 500번, 800번, 9번 나눠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뭐 다시 복리후생비가 뭐 5,000원씩이다. 공장 거 5,000원이다. 그럼 5,000원. 본사 거 5,000원이다. 그럼 이렇게 분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이 부담한 것은 요거만 여러분들이 개인 부담한 것은 요거만 그대로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복리후생비가 따로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거죠. 그렇죠? 요 회사 부담하는 건 따로 우리가 바로 분개해 줘야 되는 거. 이거는 회사 부담금이에요. 회사 부담금에 이건 다 회사 부담금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그래서 요걸 분개를 또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뭐야? 522,200,000원인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뭐예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요 두 개 합친 게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요거 가지고 분개하시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사용자 부담을 뭐라고 하죠? 여기시 예수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근로자 사용자 부담이 뭐냐? 국민연금이죠. 예? 세금과 공과라고 하고 근로자 개인은 예수금이라고 하죠.
이해가 됐습니까? 붕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예수금은 여러분 이 세은과 공과는 요 윤태영, 김태영이는 어디 거야? 공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몇 번대? 500번대. 뭐 안 써도 되겠지? 요건 500번대, 요건 몇 번대? 800번대. 하지만 예수금은요, 이게 막 묶어서 해야 돼, 묶어서. 이거 필요 없이 예수금, 이건 따로따로 필요 없어요. 요거 갖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수금은 요거 갖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합쳐서 얼마, 그래서. 합쳐서 얼마? 합이 얼마? 52만 2천 원을 우리가 지급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다 했죠? 자, 분개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매달 며칠? 3월 10일 차변에 먼저 예수금부터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죠? 26만 1천 원. 네, 여기다 그냥 쓸게요. 개인 부담금이에요. 요거는요,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대변에 우리가 517번 세금과공과죠? 이거는 공장, 회사 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얼마죠? 여기 9만 원이죠? 다 차변이네, 그죠? 차변에. 그 다음에 차변에 또 뭐 있어요? 817번 세금과 공과. 여기는 공장기 아니죠? 본사라고 볼게요. 본사 거. 이건 얼마? 17만 1천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보통예금인가요? 보통예금 무슨 은행입니까? 네, 국민은행. 요거 방향키로 움직이죠. 위에 게 안 쫓아와요. 52만 2천 원. 이렇게 분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 일반 전표를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분개가 꼭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분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말하자면 뭐죠? 메인 매출 전표 거 들어가겠습니다.